제 손에 들고 있는 건 노출계라는 기계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굉장히 많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맑은 날에는 이 정도 노출이 괜찮겠다. 흐린 날에는 이 정도 노출이 괜찮겠다. 그런 게 대충 감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맞게 떨어지는데 얘보다 잘 맞출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측정 기계죠. 비슷한 경우가 또 있어요. 제 뒤에 보시면 모니터가 3개가 있잖아요. 저는 이 3개의 모니터 말고도 노트북이 하나 있고 태블릿 PC가 하나 있고 거기에다가 가장 많이 보는 거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디스플레이들을 보다 보니까 디스플레이마다 모니터마다 색이 조금씩 틀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폰으로 이렇게 그 사진을 봤을 때랑 태블릿 PC로 봤을 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와중에 제일 잘 보이는 모니터를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나머지를 수동으로 맞추곤 했었어요. 하지만 핸드폰은 뭐 맞출 수가 아예 없는 기계니까 뭐 그건 포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손으로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비슷비슷해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비슷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잘못된 색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이 모든 디스플레이들을 표준적인 색깔로 맞추어주는 기계예요. 이 녀석입니다. 스파이더 4 엘리트라는 기계입니다. 스파이더 4 엘리트는 스파이더 3에 비해서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었어요. 스파이더 3나 스파이더 4나 외형은 거의 비슷하고 스파이더 3도 굉장히 정확한 기계였어요. 그런데 스파이더 3 같은 경우에 딱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그 모니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성능만을 발휘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게 있죠. 다양한 기계들이 있는데 그 녀석들이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상의 성능을 내요. 그렇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색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스파이더 4에는 해결책이 있어요. 다른 모니터들을 같게 만들어주는, 그거 이외에도 조금 더 정교해지고 기능이 확장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살짝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컴퓨터는 캘리브레이션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다 맞는다는 얘기예요. 시연을 위해서 제가 소프트웨어를 작동을 시킬게요.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조명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스파이더가 얼마나 정교하냐면은 이 조명 설치해 놓은 것 때문에 여기에 빛이 비치고 이게 저한테 빛이 나오면서 반사되는 빛과 모니터가 내보내는 빛이 같이 보여지잖아요. 그걸 캐치를 해가지고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걸 시연을 해드리고 나면 촬영이 끝난 후에 다시 맞춰야 돼요. 끔찍하군요. 자, 가봅시다. 첫 번째 단계인데 시작 이렇게 나오면서 웜업 디스플레이를, 그러니까 모니터를 30분 이상 켜두라는 얘기예요. 모니터가 조금 열이 나고 이러면은 색깔이 좀 바뀌어지면서 늘 사용하던 그 환경이 돼요. 그리고 조명 조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늘상 여러분이 작업하는 그 환경이 필요해요. 그 환경에다 맞춰서 이 모니터 세팅을 하게 되고, 뭐 그 밑에는 뭐 이렇게 당연한 것들, 뭐 연결됐느냐, 뭐 모니터는 어떻게 세팅이 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자, 요걸 확인을 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가 스파이더 4 엘리트가 바뀐 점이에요. 그 전에는 이런 단계들이 없었어요. 단계별 길잡이, 뭐 스튜디오 매치, 전문가 콘솔. 이 전에는 그냥 딱 그것만 캘리브레이션 했는데 단계별로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왜 저는 이렇게 아까 노트북을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실 안에서나 저희도 작업실에 지금 컴퓨터가 몇 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컴퓨터에서 사진 작업을 해가지고 제 동료한테 보내줬는데 보고 색깔이 이상해 이래버리면 제가 하던 작업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제 컴퓨터와 제 동료의 컴퓨터의 색깔을 맞춰놔요. 그러면 제가 하던 작업도 절로 가서 어느 정도까지 맞춰준다는 거죠. 이게 재밌는 게 굉장히 비싼 고가의 모니터들이 있어요. 제 왼쪽에 있는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출시 가격이 350만 원이에요. 이런 모니터를 캘리브레이션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모니터는 30만 원대고 이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는 이게 좀 비싸요. 한 50만 원 정도 했었어요. 언제? 10년 전에. 이런 모니터들을 쓰게 될 경우에는 모니터들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그거를 적정하게 맞춰주는 또 다른 기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더 엘리트 4에는 전에 볼 수 없었던 패널이 하나 더 생기면서 그런 게 나타났습니다. 교정 작업에 들어갈게요. 단계별 길잡이 저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그 세팅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디스플레이 조정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뭐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저는 캘리브레이션을 해놓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거나 무슨 뭐 다른 이유에 의해 가지고 이 캘리브레이션의 정확도가 바뀌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런 걸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전체 조정 뭐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위에 리캘 디스플레이를 다시 캘리브레이션 한다는 거죠. 요걸 세팅을 해주시고 다음을 눌러볼게요. 자, 주변빛 측정이라는 게 나와 버렸어요. 주변빛 측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캘리브레이터를 모니터 앞으로 이렇게 옮겨 주시고요. 그리고 누르세요. 그러면 캘리브레이터가 이렇게 깜빡 이러면서 지금 여기에 맞는 세팅 값을 알려주는 거예요. 밝기 200, 백색점 650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제한 설정을 사용해 가지고 계속 제가 캘리브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눌렀어요. 여기다가 스파이더를 배치를 하십시오. 와, 좋습니다. 스파이더를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이 마크에 맞게 올려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다음, 이게 캘리브레이션을 시작한 게 아니고 모니터의 현재 세팅 값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요. 어느 정도까지 지금 모니터가 정확한 색깔을 뿜어내느냐, 그걸 캘리브레이터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분 정도에 걸쳐 가지고 제 캘리브레이터가 모니터의 밝기를 측정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측정 값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긴 지금 조명을 환하게 켜놨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조정해 달라는 것들 딱 하나만 조정하시면 돼요. 모니터의 밝기. 모니터가 너무 밝아지면은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내려와 봐야 요만큼. 그런데 충분한 밝기를 얘가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서 내려와라. 그래서 밝기만 한번 여기서 조정을 해주시면 다시 만지실 일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시작하는 거예요. 캘리브레이션이 시작됐으니까 여유롭게 커피를 한 잔 드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죠. 사실 제가 커피를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오예. 저는 이게 다 됐을 때 참 기분이 좋아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스파이더를 제거해 주시고요. 마침을 누르는 겁니다. 자, 마침을 누르면 프로필 저장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는 파일명을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영문으로 하세요. 한글로 하니까 가끔 컴퓨터에 따라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건 팁입니다. 저는 그래서 영문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27인치 모니터니까 27인 그리고 오늘 날짜가 11월 30일 이렇게 해서 저장 이렇게 누르면 지금 캘리브레이션한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서 적용이 된 거예요. 다음 이걸 눌러보는 겁니다. 자, 모니터 3개 다 이제 캘리브레이션 됐다고 떴고요. 그리고 전환 이걸 눌러보면 이게 캘리브레이션이 안 됐을 때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지 제가 모르겠는데 조금 누렇게 나와요. 이 가운데 모니터가. 그리고 전환을 이렇게 보면 파랗게란 말보다 정상으로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적응하는데 좀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원색이 뭔지 몰랐던 거죠. 본래 어떤 색깔로 보여야 되는지 몰랐으니까 이 처음에 딱 보면서 안 된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잖아요. 그러다 된 걸 딱 보니까 왜 이렇게 파랗지? 그리고 처음에 조금 이질감이 있었는데
하루를 딱 써보고 나니까 와 진짜 좋다. 하루가 아니었죠. 한두 시간 만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음 단계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sRGB의 100%를 표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려줘요. 이 부분을 볼 때 마음이 정말 뿌듯해요. 자, 끝내기를 눌러봅시다. 이렇게 해서 제 모니터는 캘리브레이션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정확한 컬러가 맞은 상태로 화이트 밸런스를 정확하게 잡아주고, 오, 감동이 오는걸요? 보기 좋다. 자, 팁을 하나를 드리자면은 이렇게 모니터를 먼저 맞추세요. 그리고 저도 이 사진이 카메라에 들어있거든요. 그 카메라를 들고 같은 사진을 보면서 비슷한 톤으로 밝기 조정도 좀 하시고, 그러면 이제 촬영하고 나서 이 카메라에 달린 LCD 모니터를 보면서도 내가 어떤 컬러의 사진을 찍었다, 뭐 그런 걸 판단하실 수 있을 테니까 기준점이 정확하게 잡혀 있으면 참 편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스파이더4 엘리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저 아는 지인들을 다 이제 캘리브레이션의 세계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안 사면 후회할 거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샀으면 모르니까 후회도 못 합니다. 그런데 사고 나니까 안 샀으면 어쩔 뻔했어 라는 걱정이 드는 그런 물건이 스파이더예요. 대안이 없습니다. 편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기에 가격도 괜찮고, 여유가 되시면 반드시 하나쯤은 가지고 계셔야 할 물건이 캘리브레이터입니다. 뭐 별다른 또 드린 말씀은 없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